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날씨는 부산 날씨는 조금 쌀쌀한 느낌입니다. 쌀쌀한 느낌. 약간 흐리고 아마 그래 활동하기는 참 좋은 날씨죠. 음, 뭐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빨갱이들에 대한 뭐 수사 라거나 이제 비리 범죄들이 이제 아주 속도감 있게 막 드러나고 뭐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도 뭡니까? 이틀 전에 허가방이라고 했던 김인석 그 양반 구속됐고, 아 지금 돈봉투. 어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치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치하게, 왜 정말 이 유치하고 지저분한 범죄들이죠, 그게. 돈봉투라는 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에서 뭐, 조단위로 해쳐먹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단위도 크게 뭐, 좀 해쳐먹었네. 좀, 뭐, 이걸 인정이라고 해줘야 됩니까? 뭐, 좀 통 크게 해쳐먹었네. 뭐, 이렇게 좀, 이,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 돈봉투, 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죠. 이 급박하게 이제 빨갱이들을 조여 들어가는 검찰 수사에 발맞춰서 여당이, 보수가,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뭐, 남자들끼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줘도 못 먹나라는 말이 있죠. 딱 그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현재 보수의 수준으로 1년 후에 총선에서 200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투력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호재?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빨갱이들을 지금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첩단 사건, 또 뭐 이재명의 온갖 비리들, 거기다가 이재명의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 뭐 또는 친일몰이 하는 거, 이번에 돈봉투 사건.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과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예 정권이 끝장났지, 당연히. 반대의 경우였다면. 그런데 뭐 검찰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래도 뭐 논평도 내고 뭐 하고 있지 않냐고 혹시나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게 뭐, 아휴, 참. 아휴.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뭐 상황을 조금 보면, 일단 민주당은 일단 다 끝났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일단 끝났어. 빨갱이들이 일단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윤통이 이전 검사 시절 때부터 항상 했던
항상 했다는 말은 아니고 한두 번 이제 언급을 했다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왜 정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검사 시절에 술자리에서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관점에서 보면 현지에 배지 달고 있는 놈들 최소 90% 는 다 날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빨갱이들은 일단 다 걸렸어 일단. 그러면 남은 거는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쪽인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민주당이 빨갱이 새끼들 범죄 비리를 파헤치다 보면 최소한 지금 현재 국힘에서 배지 달고 있는 놈 어떤 형태로든 절반 가까이는 이제 분명히 연루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이니까 아주 심하거나만 하지 않으면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당도 지금 계속 시끄럽잖아요. 뭐 김재원이가 했던 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재원이 뭐 태영호, 조수진이 했던 말들이 왜 그게 막말이죠? 언론에서는 계속 막말이다, 막말이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 대응을. 패널로 나와 가지고. 아니 빨갱이 새끼들이 뭐 막말이다 어쩌다 지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5.18 이든 4.3 이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들로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딱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5.18 같은 경우도 발포는 분명한 거는 소위 말하는 시민군들이라는 새끼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된 거고 당연히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는 얘기는 진압이 목적입니다.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군대의 목적. 경찰은 치안 유지가 그 목적이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계엄령이 내려지고 거기에 특히 특수부대가 투입이 될 상황이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시민군 쪽에서 뭔가 심각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된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누굽니까? 한 2년 전인가? 그,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승인가? 그 양반이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 뭐야, 전두환이가 뭐 학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군 체계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하는 얘기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씩 계속 얘기를 해 나가야 이 싸움이 될 건데, 일단 막, 뭐, 언론이고 어디서고 뭐 막말이라고만 얘기하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얼토당토 하는 뭐 간첩이 600 명이 내려왔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번에는 어느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아니 600 명이란 간첩이 600 명이 어떻게 내려오냐."고. 그리고 지금 나라 꼴을 봐라고. 그게 벌써 43년 전인데 지금도 이 간첩이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데 43년 전에 간첩이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럼 굳이 600 명이나 되는 간첩을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서 왜 내려보내겠냐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주 작은 것부터 접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그 무기고를 틀었다는 그걸 보면 분명히 실제로 그 뭡니까 단순한 뭐 지금 같은 어떤 정보를 넘겨주고 하는 그런 간첩이 아닌 실제로 현역 군인이 한두 명은 끼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 무기고를 틀었거든. 무기고를 튼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당시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뭐 시민군의 무슨 뭐 특전사 출신들도 있고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뭐 해병대 다녀오신 분도 있었고 그게 뭐 공수부대 다녀오신 분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보병 갔다 오고 저 같으면 뭐 경찰 갔다 왔고 그 특수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가족이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일반 시민은 자기가 아무리 그래 특수를 뭐 군대에서 받았고 하더라도 무기고 칠 듯은 못합니다. 파출소 무기고를 틀어요. 파출소 무기고를 튼다는 거는 현역 군인 그것도 특수 훈련을 받은 현역 군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는 합리적인 추론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3명 정도는 맞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왜냐? 무기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씨발 간첩이 600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배 타고 600 명이 들어왔대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도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한쪽은 아예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찍소리도 못 하고 한쪽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그냥 억지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니까 점점 일반 사람들과 이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흔히 말하는 이쪽도 찍었다 저쪽도 찍었다 하는 사람들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무리 제가 딸ring이 쪽에 경도대에 있는 쪽이 많다고 인제 자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아무리 그쪽으로 경도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30% 정도 되는 그 중에서 그래 진짜 최악으로 보더라도 8대 2 라고 봅시다. 8대 2. 그러면 30%에 20% 면 6% 아니에요, 6%. 전체적으로 봤을 때. 6% 정도는 요 빨갱이들의 이런 선전선동을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혐오하고 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통 지지도도 그렇고 계속 뭐 그래 어제 그제는 보니까 또 뭐 27% 나왔다고 하던데 그렇게 요동을 치는 이유가 막말 때문이 아니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할 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좀 그냥 지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하도 이렇게 설화에 휩싸여 가지고 막 막말이나 어쩌나 이렇게 또 시끄러워지니까 에이씨.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30 한 5% 정도는 좀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빠지는 거는 어 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비율이 쪼금 낮아진다는 얘기죠, 소위 보수 쪽에서도.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최대로 보더라도 8대 2. 그 5명 중에 1 명은 지금 빨갱이들의 어떤 이 역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러죠. 그래 김재원이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저거 충분히 그래 왜 저것만 광주 5.18 저게 뭐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제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는 표가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6%가 어디예요 6%가. 지금 민주당은 일단 갈수록 지금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쪽으로는 절대 안 가요. 인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을 끌어올려면 뭔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좌편향으로 흔히 말하는 좌편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윤통이 아무리 뭐 진짜 만약에 어 한 내년쯤 후내년쯤 돼 가지고 진짜 막 나라도 경제도 확 만약에 좋아지고 막 하더라도 안 찍는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45%는 45%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찍는다니까. 지 삶이 나아지더라도 안 찍는다니까요. 적어도 빨갱이들이 완전히 소탕이 되고 그 상태에서 한 세대 정도는 지나야 정상적으로 이 의식 수준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중과 선택. 아니 사람이 뭐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할 때 딱 집중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과 선택은 선택과 집중이죠. 이 아이템으로 가야지 해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아이템에 집중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택도 못 해. 집중도 못 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러니까 인제 소위 중도라는 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표를 가져오려면 그 5.18을 뭐 폄훼하거나 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의식이 아마 좀 깔려 있나 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저기 5.18이 뭐 저기 헌법 정신에 수록해야 되고 막 민주화 운동이고 아무리 그래 보세요. 걔들이 이쪽으로 표를 찍어 주는가? 안 찍어 준다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 20% 정도 그 중도층이랑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그래 뭐 그래도 인제 우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씨발 8대 2로 해도 좀 과하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타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하려면 일단 그 사람들 끌어오고 나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히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뭐 5.18 부터 조금씩 이렇게 뭔가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제가 제목에도 썼듯이 아니 이게 이딴 새끼들이 200석을 한들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한다니까. 만약에 그래 200석을 하고 이 빨갱이들이 어쨌든 그러면 이제 100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막 저 빨갱이들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막 이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지 목소리가 나와도 됐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그 새끼는 그 동영상하고 이게 다 나와도 조작됐다고 할 새끼라니까. 그쪽 빨갱이 진영 전체가. 저런 놈들을 상대로 200석을 한들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물어뜯을 텐데 하루가 멀다고 계속 막 물어뜯을 텐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따위 전투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200석을 하더라도 아니 뭐 300석 다 하면 뭐 모를까? 내가 보기에 한 250석하고 250대 50이 돼도 못할 거야. 300대 0이 되면 모를까? 한심한 새끼들. 또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 이걸 그래 저 장예찬이가 끄집어냈죠. 그 끄집어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네.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어떻게 선동을 하는지를 보고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걸 꺼냈으면 하루가 멀다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한번 의혹 제기하고 한 당일 하고 그다음 날 정도만 얘기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이 얘기는 안 해요. 보수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끈기도 없고 지속성이 없어 지속성이. 뭐 끈기가 지속성인데 아니 이런 거 그 정청래 학폭, 안민석 학폭 이거 청문회 하자. 계속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 뭡니까 그 뭐 어디 패널로 나가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 장해찬이가 지가 이 얘기를 꺼냈으면 자기는 그냥 이거 전담 마크 하라고 전담 마크 맨날 나와 가지고 떠들어 대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제가 선택과 집중을 얘기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하나 딱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집중을 해 집중을 씨바 이 머저리 새끼들아 온 동네방네 씨바 돌아다니면서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장해찬이는 이거 정청래하고 안민석 학폭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계속 떠들어대면 아니 계속 언론에서 이 취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MBC나 KBS는 처음에는 또 무시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급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안 해. 던지만 놓고 나몰라라야 나몰라라. 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당사자는 또 그렇게 하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하라고 이 씨발 것들아. 집중을.
어휴 참 씨.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차를 좀 괜찮게 봤는데 언젠가 제가 그 얘기했죠. 이재명이 지지하면서도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진을 안 찍었고 했던 게 왠지 모르게 뭔가 좀 가슴 한켠에 이재명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한번 얘기했었죠. 딱 지금 장해찬에 대한 좀 제 생각이 좀 그때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딱 김연아, 김수경이, 구자룡이 딱 3명은 믿음이 가요. 확실하게 믿음이 가. 그런데 그 나머지는 솔직히 확실한 믿음이 안 가. 장해찬이도 이제 좀 믿음을 줄까 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깨름칙한 느낌. 물론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 촉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왠지 모르게 장해찬이가 좀 싸움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뭐 김수경이나 김연아나 구자룡에 대해서 이 딱 그 느낌 받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거는 별로 안 느껴지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뭐 김연아, 김수경이는 아마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안 가요. 좀 싸움은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던졌으면 이걸로 집중을 해가지고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요. 그래서 별로 신뢰가 안 가. 나머지는 뭐, 이현종이나 이 부류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에 대한 어떤 좀 뭐 지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크게 의심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욕심이 좀 더 앞서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지금 좋은 호재를 만났는데도 아예 공격을 안 하잖아요. 제대로 공격을 안 하잖아. 그게 십순미가 맞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정근 이 아줌마로부터 촉발된 이 지금 돈봉투 사건. 다 언론에서도 대스특필하고 있고 하니까 더 제가 보탤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고구마 줄기 잡아 끌듯이 잡아 끌면 줄줄이 엮여 나올 거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엮여 나올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장동이나 이런 데서 크게 이제 이 단위가 천억, 조 이렇게 단위가 되니까 이런 데서 좀 크게 해쳐먹은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50%더 올려가지고 4년 6개월. 제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아줌마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지, 씨발. 그냥 상식적으로 자동 녹음을 그래 그것도 잠깐 어느 시기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디폴트 값으로 자동 녹음을 시켜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 거의 한 8년, 7년, 8년 정도 계속 이 자동 녹음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폰 같은 경우는 그 자동 녹음 기능 자체가 아예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깔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
다이얼 번호 나오는 그 화면에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통화 자동 녹음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항상 켜 놓으면 무조건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인제 이 아줌마가 뭐 왜 그랬겠습니까? 보험용으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동 녹음을 했던 거죠. 보험용으로. 그게 인제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인제 이 보험이 된 거죠 인제. 만약에 이 30,000 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데도 조작이라고 지랄하는 이 새끼들이 얼마나 그 수사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뭐 아무튼 그 뭐 윤관석이 "나는 아무런 관련 없고 정치금 저거까지 싸운다." 뭐 했는데 그 참 야 진짜 이 빨갱이를 하려면 이 정도의 뻔뻔함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가 직접 "아 너 뭐 봉투 3개 뺏겼어."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직접 통화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뭐 맥락이 다르니 어쩌니." 하면서 그리고 나온 거는 거의 일부지 씨발. 그리고 2016 년부터 지금까지 7-8년 동안 계속 녹음을 했으면 그 검찰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왔던 뭐 한 며칠 전으로 해 가지고 통화한 내역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들었던 거는 딱 그 핵심적인 그 녹음 파일만 들은 거고 그 앞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 예를 들면 뭐 그 몇 시간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 하루 전에는 또 어떤 대화가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조합하면 그게 돈봉투라는 게 확정되니까 이제 이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여러분들 뭐 윤관석이 이 새끼가 이름 보신 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듣보잡이 뭐가 나로 죽을 정치 탄압이고 아유 참 한심한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그 홍준표. 참.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에 전혀 동의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이재명이 한테 미쳐 있는 개딸들이 차라리 낫다고 봐요. 홍준표에 미쳐 있는 이 것들보다는. 도대체 홍준표 제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술 취한 치매 노숙자. 술 취한 치매 노숙자. 아니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통 아니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대표가 지금 빨갱이는 지금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고 홍준표가 대통령이다. 이 뭐 수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할 수가 없지 씨발 지 스스로가 씨발 온갖 비리덩어리인데 홍준표 스스로가 뇌물 받아 처먹고 했던 비리덩어리인데 뭔 수사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히 현재는 정치판 뭐 노동계 이런 부분에서 온갖 비리들이
지금 본물 터져 나오듯이 까발려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그렇다. 아니 뭐 물론 그것도 한 이유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니까. 윤통 때문이라고, 윤통. 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윤통이 비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윤통이 너무도 주변 관리를 잘해가지고 평생을 자신의 핵심 측근들, 소위 말해 윤사단들이 모두가 비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거라고요. 물론 수사를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근본 바탕에는 윤통 그리고 그 밑으로 한동훈부터 이원석부터 윤사단이라고 불리워지는 핵심 멤버들이 정말 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아니 그 벌써 먹겠지 씨발 이재명한테. 적당히 해쳐먹자 해가지고 뭐 총리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저 뭡니까 경선 기간 중인가 직접 지입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 총리는 저기 민주당 쪽에서 총리를 쪽 사람을 시킬 거다. 그러면 박범계를 뭐 총리 시키설라나? 그래 또 끼리끼리 또 해쳐먹는 거야. 그러다가 또 말년쯤 돼가지고 이제 또 박근혜처럼 씨발 또 걸려 들어가지고 또 칼 맞고 뒤지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아마 제 방송 듣는 한 4, 5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끄떡끄떡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아마 끄떡끄떡 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대가리 쓰고 있거든.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씨 아예 판단 자체를 못 하거든. 그래서 제가 저 배성희 그년도 제가 욕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성희가 지금 윤통을 그렇게 지지하고 막 그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진심이라고, 그 진짜 어떤 다른 어떤 그 무력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진짜 진심이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최소한 지난 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은 이혼해야지. 이혼해야지. 아니 그냥 아니 그래 지난 편이 그냥 나는 윤통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저 뭡니까 그 빨갱이들의 논리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도 많이 좀 느끼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특히 지금 현재에서 윤통을 지지하고 안 하고는 그냥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윤통을 지지한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 두 부류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그 소위 자기가 보수라고 하면서 윤통을 지지한다 안 한다 이것도 역시 의식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지형 하에서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론조사 에서도 나오잖아요. 올 초에.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정도가 아니고 같은 진영이라면서 소위 보수라면서 뭐 부부가 그러니까 뭐 남편은 나는 윤통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내는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남편은 저 범죄자야. 아내는 물고 빨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이 조합이 가능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조건. 목적, 돈, 그리고 자리.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가세연처럼 그냥 돈만 생각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판에 또 뛰어들려고 아마 하면 가세연꿀 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너무.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래, 이제 이거 따따붙다는 지금 110만이 넘었고, 이 남편 이 새끼도 한 몇 달 전에 들어가 잠깐 봤더니 뭐 한 4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40만에 최소한 50%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논조가 너무도 상이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반대인데, 이거 구독하면서 물론 이제 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건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분명히 이것도 듣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진짜 최소한 조회수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만 단위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듣고 만 단위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안 드나? 여러분들 이거 어머니 안 들까요? 이거 두 개를 다 들으면서 최소한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 정도는 안 드나? 솔직히 저는 제 의식 수준에서는 솔직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 정도 판단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개딸이 훨씬 낫다고. 최소한 적과 악우는 비하 구분은 확실하잖아, 얘들은. 뭐 개딸뿐만 아니고 빨갱이들이. 근데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을 보면 비하 구분을 못해, 비하 구분을. 그냥 분명히 적이었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말 딱 한마디만 해주면 가서 물고 빨아. 분명히 적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의 지금 구조가 뭐 이준석이 같은 놈, 유승민이 같은 새끼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피하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입꼬리 난 거라고. 그래 저기 빨갱이 간첩질이나 빨갱이들한테 가가지고 씨발 빨갱이들 부역질이나 하고. 아니 여러분들 그 빨갱이가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 와가지고 부역질 한다는 놈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빨갱인데 보수 쪽에 와가지고 그
반대로 그냥 이준석이 뭐 천하람이 무슨 저 김용태니 뭐 저 유승민이 같은 그런 짓을 하는 빨갱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 아예 전향을 하든지. 저건 쓰레기다고 그냥 넘어오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부역질하는 놈들은 없다니까. 근데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빨갱이들한테 붙어가지고 보수 인내하면서 부역질하는 새끼들이 존나게 많잖아요. 존나게. 이 차이가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만들어낸 지금 현재 특히 역사 문제, 뭐 5.18이니 뭐 4.3이니 하는 것들에서 찍소리 못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당에서 그래 과감하게 아니 지금도 보세요. 그 방송 보면 뭐 여권 내에서도 뭐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해가지고 계속 내보내는 게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뭐 저 누굽니까 그 천하용인이든 뭐 김용태 뭐 저 이재호 걔들이 보수야?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다음부터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여권 얘기라고 하지 마라. 아니 심한 경우에는 이현주까지 씨발 끼우더만 단호하게 선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여권이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이걸 씨발 그럼 윤통이 직접 할까? 그리고 얼마나 그 장희찬이 그 새끼도 제가 얘기했듯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MBN에서 한창 조민 얘기 나올 때 진짜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건지 표현이 아마 이 조금만 유심히 이제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라는 게 들어보면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뭐냐면 MBN에서 그 내가 직접 들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그 아침에 그 8시인가부터 하는 거 있습니다. 그 기집애 그 그년이 그 지금 방송하는 거. 조민 양, 정유라 씨 이렇게 불러요. MBN이나 이런 데는 이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빨갱이 쪽 그 채널에는 조민양, 정유라 씨 이 용어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유라가 5살 어립니다. 조민은 91년생. 그러니까 지금 32. 정유라는 96년생. 그러니까 27. 그런데 조민은 양이고 정유라는 씨입니다. 얘네들이 이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건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뭡니까 진영으로 확 나뉘어가지고 그 극성 지지자 3분의 1씩 빼고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 소위 중도라고 하는 이 3분의 1 중에서 조민이 아직도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 30%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30%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인구 중에서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조민을 아직 애로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고요.
그러면 장해찬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이 용어를 쓰는 의도는 뻔하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를 안 해. 이런 새끼들이 좀 싸운다는 장해찬이조차도 겨우 이 정도 수준인데,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기사 이런 홍준표 지지하는 수준이 뭐 참. 그리고 이제 유동규가 방송이고 어디 요즘 요 근래 뭐 여기저기 출연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한 이틀 전인가는 MBN의 7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사진까지 공개를 했죠. 동해 저기 2019년 8월 말에 이재명이 다 모여 해가지고 측근들 다 모여 해가지고 가서 이제 술 파티 했다는 얘기 하면서 사진까지 나왔죠. 그리고 뭐 김수남에 대해서도 2013년 이재명 수사 때 이재명을 수사해서 빼줬다. 이게 뭐 그때 뭐 알로 사건하고 뭐 그런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 이석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수남이는 원칙대로 수사했다. 뭐 이 얘기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다 해서 하죠. 이 얘도 패턴이 딱 이거잖아요. 그런데 50억 클럽에 들어갔잖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인물들 중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최소한 일단은 최소한 한 2, 30명 정도는 자기들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한 한 2, 30명 정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수사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거야. 그 정도가 좀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걸치기만 한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최소한 한 2, 30명 정도는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그때 절반 가까이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연루되어 있을 거다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뭡니까 불체포 특권 이거 내려놓자 해가지고 서명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숫자가 5명 정도였나? 55명? 60명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안 했을까? 나머지 절반이 넘는 인원이잖아요. 어쨌든 절반 정도 되잖아. 절반 정도가 불체부터 내려놓자는 요 서명에 동의를 혹시나 뭐 그 이후로 뭐 다 동의했으면은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만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들은 게 한 50, 한 중반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그 이후로 뭐 더 동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캥기는 게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나 이런 것들처럼 아예 뭐 혐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일단 수사가 되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최소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쉽게 말해서 뭐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그런 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절반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참 저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작년 그 5월 29일인가 묻었다고 했는데 그 6개인가를 생명기 해가지고 그 6개인가를 묻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제가 그랬잖아요. 추석이 있었고 설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명절이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민족 대이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두 번 다 성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성묘를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당시 그 페이스북 글을 믿는다고 하면 성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폐륜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성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렸다?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둘 중 하나잖아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근데 그 저기 UJD가 그래 찾아냈더만요. 추석 때 벌초하는 장면. 그 이재명이 지가 막 뭡니까 그 예초기 들고 막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까지 밝혀졌는데도 공격을 안 해. 공격을. 와, 참.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장해찬이 야 니는 그 정청래하고 그 안민석이 그 아들 학폭 사건 아들 학폭 사건 전담. 그럼 예를 들면 박병민이 이거 전담. 아니 그러니까 인물을 줘가지고 하나씩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아무리 그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씨발 참. 그래서 제가 일단 또 이 새끼들을 근저에는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걸 보니까 야 자기들도 이제 속으로는 민주당을 일단 못 살되는구나. 확실하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윤통하고 이 저기 수사하는 거는 뭐 실력은 뭐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막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경만.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그냥 논평만 한 번 한마디씩 하고. 안 해. 그래서 제가, 어,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다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윤통도 이 싸울 줄 모른다는 거는 뭐 다 알고, 그러니까 얘들의 이런 모습들은 어차피 상수였다고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도 지금 알면서도 열불이 나긴 합니다. 뭐 이런 버러지 새끼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열불받게 만들어가지고 내년 총선 공천 때 이것들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90% 이상 다 쳐죽이려고 그냥 이게 냅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 당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왜 안 싸우냐? 왜 안 싸우냐?
물론 뭐 저기 뭐 이현종이나 이런 신지호나 이런 것들은 뭐 자리 욕심 때문에라도 더 이제 죽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결국에는 그 자리를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그 의도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든 간에 열불나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이것들 다 그냥 몰살시키려고 그냥 내비두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저 빨갱이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하고 막 또 앞으로 계속 나올 수사들 뭐 이제 저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문재인에 대한 관련된 수사들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 쓸려 나갈 거고. 그 이제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어 이제 내년 공천 심사 때 당원들이 그 이빨 열받아 있을 거야. 아, 저 새끼들로는 안 된다. 이런 전투력 제로인 이런 버러지 새끼들로는 안 된다. 다 갈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당을 다 갈아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정청래 안민석이 아들 학폭 그다음에 이재명이 아니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더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거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돈봉투 사건 터지기 전에 이제 이거 한 2, 3일 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히려 역공을 당하더만 역공을. 제가 그걸 보면서 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이 그게 아마 저쪽에서 아마 빨갱이 쪽에서 서영주가 나왔을 거예요. 그 이쪽에서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좀 막 뭐 말을 했더니 수영주 이 새끼가 또 개소리를 씹으는데 뭐라 하냐면은 막 또 얼렁뚱땅 한두 마디 하고 나서는 이제 뭐 막 대선 때 보면 뭐 윤 대통령이 뭐 왕자를 뭐 와,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 얘기 여기에서 지금 그 윤통이 그 저기 후보 시절에 그 저기 토론회에서 그 왕자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그걸 또 받아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찼죠. 기가 차. 그냥 이거 지금 이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거짓말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사기를 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아, 참. 아, 그리고 외신 기자회견. 아, 데인저러스 맨이라고 했죠. 그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국내 언론 소속된 기자라는 것들 다 쓰레기 쓰레기.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차피 다 쓰레기인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현재 우리나라 언론과 기자들 다 최악의 쓰레기. 이런 질문 절대 안 하잖아.
이재명한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문 한 번씩 그 저기 영상 나오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는 꼬라지 보세요. 대답을 안 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외신 기자가 너 데인저러스맨이지.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하냐?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돈봉투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기자라면 아까 앞서서 다뤘던 주제 그 저 뭡니까 그래 그 저 부모명의소 훼손했다고 그것도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기자라면 언론인이고 기자라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님 이거 저 유튜브 영상에 작년 저기 추석 때 저기 내가 지금 그 부모 묘소에 가가지고 벌초하고 성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몰랐던 게 맞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기자니 언론인이고 기자라면 그 만약에 대답 안 하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대답을 하라고 이거 저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고 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윤통 저 돌아서 가는 그 뒷꼭지에다 대고 슬리퍼 지질 끌고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치던 그 기계는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래 뭐 소위 그래 보수 패널로 나왔어도 이런 얘기 왜 안 하지? 맨날 언론에 또 그 기자 언론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기자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왜 이런 거 질문 안 하냐고 이 제대로 된 언론이고 기자가 맞냐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윤통하고 이제 뭐 소위 보수 쪽에는 기자들이 아주 민감한 질문 막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하고 민주당 쪽에는 민감한 질문 한 번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하는 그런 놈들이 아무도 없어. 에휴, 참 진짜. 그래 놓고 그래 결국에는 이게 이런 거에 제대로 지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뭐 패널로 나와서 뭐 이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 기자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기자니까 생리를 아는 거지.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뭐 이현종이나 이런 애들 자기는 뭐 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뭐 그런 개소리를 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한통속 생리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불문율. 그래도 그 한솥밥 먹고 사는 기자인데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비판은 전혀 안 하잖아.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자에 대한 비판을 전혀 안 하잖아. 다 한통속이거든. 박근혜 탄핵시킨 것도 그 태블릿 조작됐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장담한 건데 지금 기자 직함 갖고 있는 새끼들 다 알고 있어요. 뭐 이현정이든 뭐 누구든 할 거 없이 그게 태블릿 조작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김연아하고 김수경이하고 저 구자룡이 그 세 명 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신뢰를 안 해요. 네, 비루한 새끼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그냥 하다 이제 뭐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 빨갱이들이 범죄가 막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뭐 쭉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를 이걸로 뭡니까? 친일몰이 하는 것도 하는 요 빨갱이들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게 먹힌다는 게 진짜 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식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전부 다 일본어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 가서 먹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예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저기 이슈거리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맨날 며칠을 떠들어대는데 이슈거리가 되고도 남는 부모 몰수 훼손 뭐 이런 것들은 이슈가 안 돼. 그래 보세요. 그 한동훈 가족 정부당긴 주민등록 초본하고 뭐 녹취록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세요. 이 얼마나 이거 저기 소재가 좋은 겁니까? 공격하기 좋은 소재. 아니 만약에 반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갱이들이 논평을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뭐 국민의힘 찍어가지고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이 엄청난 범죄 행위다. 누군지 밝혀라. 아니 뭐 뻔하지. 씨발 법사위에서 나왔으니까. 뭐 김희김이 아니면 뭐 최강욱이나 뭐 되겠죠. 그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격을. 아니 이런 지금은 그러니까 공격 소재가 너무도 넘쳐나고 있는데 그 넘쳐나는 공격 소재를 하나도 활용을 안 해. 아, 참. 그 처참하죠, 처참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제 보수를 욕하고 하니까 뭐 싫어하는 건 아는데, 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냥 개인이 무능한 거는 그냥 개인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가장이 무능하면 가족이 죽어나고요. 회사 사장이 무능하면 회사가 작살납니다. 그러면 당이, 여당이, 여당이 무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끝장나는 거지, 씨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윤통 아니었으면 진짜 나라 끝장났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통하고 지금 윤통 사단이 지금 한 수십 명 정도가 딱 중심을 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요. 무능은 죄악입니다, 죄악. 그냥 무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능은 죄악이라고, 죄악.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요, 죄. 그런데 윤통이 그래 이제 이일 있고 나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통의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씩 세지고 있잖아요. 뭔가 어 어느 정도 저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보관이 섰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확실한 어떤 대책, 대책이 지금 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윤통의 어떤 이런 스타일 자체를 아예 파악을 못하니까 지금도 미친 듯이 그냥 이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어 지금은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한 방에 정리될 거라는 거. 한 방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일일이 끈끈이 이거 잡아다가 막 이 뭐 재판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거 저기 100년이 지나도 이거 저기 제대로 나라 바로 못 세웁니다. 모든 악들이 다 뭡니까? 모든 악들을 다 지금 수면 위로 떠올려 가지고 악이 아주 기승을 부리게 만들어 놓고 한 방에 쓸어버려야 정리가 되지. 이거 뭐 간첩단 있다고 해서 간첩 요거 잡아가지고 이것만 처단하고 또 이거 나오니까 이것만 처단하고 노노노.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 처리 절대 못합니다. 그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윤통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수사가 왜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금 또 막 한다고 했다가 또 그 좀 잦아들었다가 또 이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저인망으로 지금 훑어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다고.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나라가 쓰고 있는지는 진짜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진짜 저도 솔직히 상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봉투 사건 말씀드렸듯이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니 다 국회의원이고 뭐 국회의원 하겠다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런 새끼들이 돈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에 지 양심을 팔아요. 아니 이거 진영을 떠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 솔직히 이거 뭐 움직일 수 있죠. 한 3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면. 그런데 국회의원들 한 달에 일단 지가 받는 세비만 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천만 원 좀 넘나? 하여튼 아니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천만 원을 받는 새끼가 50만 원, 100만 원에 양심을 팔아요. 저는 이게 더 처참하게 생각되는 거죠. 돈을 줬다 안 줬다 이걸 떠나서 참 그리고 그래 그 뭐 이 일광수 횟집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뭐 도의를 한 거 가지고 또 묻고 싶고 뜨는데 아니 이 의혹에 대해서 왜 반론을 얘기를 못 하죠? 뭐 조폭이니 어쩌니 시부리는데 아니 그러면 그 군대도 조폭이에요. 아니 그 외국 정상들이 오거나 뭐 가거나 했을 때 사의를 하고 다 하잖아. 그때 쫙 도열해 있잖아요. 그거 다 조폭이에요. 아니 이게 당연히 아니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아니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회사 자기 사장하고 같이 회식을 했어요. 그럼 사장이 일어나서 간대. 그러면 그냥 그 식탁에 앉아서 사장님 잘 가세요 이렇게 해요.
당연히 일어나 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은 앉아서 계속 마실 거면 쫙 일어나 가지고 문 앞에서 도열을 하지 씨발.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그거 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쳐 씹으리나. 그러면 대통령이 나가는데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냐고 씨발놈들아. 그럼 만약에 이 도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또 너희들은 뭐라고 쳐 씹으렸겠냐고. 대통령이 얼마나 근위가 없으면 짓꼬라지냐고 그렇게 욕을 했을 거 아니냐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때그때 반박을 해야 될 거냐 반박을. 아 참. 참 진짜. 그리고 미국 도감청이고 아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뭐 다른 건 놔두고 안철수 얘기를 또 잠깐 하자면 이 새끼는 이제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부모 묘소 훼손한 거 또 지금도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법 말을 안 하잖아. 이 새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판에서 벌어진 어마무시한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마디 한 게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지지하는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이런 거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재명이 지지하는 것들이 잘 나은 것들이라고. 이런 새끼를 지지하고 홍준표를 지지하고 적어도 반은 빨갱이인. 아니 어차피 홍준표도 뭐 빨갱이지. 어차피 김영삼이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뭐 보수라고 안철수, 홍준표, 뭐 황교안 같은 이런 머저리 개쓰레기 새끼들을 뭐 진짜 모순이 하면서 막 지지를 하는 것들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지지하는 소위 개딸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아.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한 달 열흘이 지났는데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비리, 돈봉투 사건 뭐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 새끼가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쓰레기였어 그래. 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일단 근본이 빨갱이여서 그런 거고요. 이 새끼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가리가 빠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빨갱이 쪽에서도 자기를 좀 찍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진짜 병신이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갱이들은 절대 안 찍어. 지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반정부 운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 손 치더라도 지지 안 한다니까.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헛된 망상에.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들 수준은 개딸들보다 더 지참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저기 뉴욕 타임즈에서도 어제 그 자막 뉴스 보니까 쓰던데 뭐 영국,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뭐 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 NIT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지금 이걸로 문제 삼는 데가 없다. 오죽했으면 뉴욕 타임스에서조차도 지금 정치 쟁점화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겠냐고. 야, 이 개 빨갱이 새끼들아. 이거 이렇게 공격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십선미들. 와, 십선미도 이렇게 이런 극강의 십선미들은 저도 진짜 태어나서 처음 씨바 공격 소재가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굵직한 것만 해도 도감청 의혹 하나, 그다음에 그 부모 묘소 훼손한 거, 한동훈 그 개인정보 유출한 거 일광수산했지. 또 저기 돈봉투, 그다음에 백현동, 김인섭이 지금 구속됐잖아요. 뭐 유동규권 관련해서 그래 그 김문기 그 제가 얘기했잖아. 아마 그래 뭐 다음번에는 아마 김문기 유족이 나온다는데 아마 그 저기 김문기하고 이재명이가 통화한 녹취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녹음이 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녹음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15년 이상을 알아오면서 그 한 거 중에 그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뭐, 뭐 예를 들면 뭐 이 변호사님 아니면 뭐 그래 뭐 그 당시에는 뭐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내 김문기 무슨 님 해가지고 뭐 김뭐뭐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통화를 서로 통화를 하는 녹취록이 한두 개 있거나 그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유족이 나오면 그런 게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뭡니까 이거 사소한 일들이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네다섯 개 이상 이슈들이 제대로만 공격하면 이 당에서 좀 제대로만 해주면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그래 마약 제가 이제부터 그러죠. 마약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마약 얘기 작년 9월 달에 나왔을 때부터 만약에 이 당에서 공격을 한 번씩 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 이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마약 천국이 됐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충분한 그 근거가 마련됐을 거 아니야. 아니, 그 학교 앞에서 씨발 마약 음료수 나눠주고 하는 그게 지금 보도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9월 처음에 그 뉴스가 나와서 한 열 몇 배가 늘어, 17배인가 그 단속 양이 17배인가 는 거, 그거 들고, 야, 너희들 왜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하냐? 어? 왜 마약만 하면 뭐 경기를 일으키냐? 막 그렇게 선동을 좀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지금 딱, 맞아. 맞네. 이 씨발놈들, 너희들 정권에서 지금 지금 마약 단속을 안 한 게 아니라 퍼뜨린 게 맞네, 이 개새끼들아. 이때 부셔야지. 딱 좋잖아요. 근데 한 것도 안 해놓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써먹지를 못하잖아. 참.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은 범죄 집단,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한 이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에휴, 씨발. 뭐 자유우파 보수? 에휴, 쓰레기 같은 것들. 그 마약 얘기, 뭐 마약 특수고 만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막 마약 음료수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 막 해도 마약 수사하고 막 해도 이제 이 새끼들도 더 이상 말 못해요. 지금 마약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제 국민들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부터 계속
좀 여론 선동을 좀 해, 솔직히 어찌 보면 그건 선동이 아니에요. 씨발 윤통도 씨발 마이크 잡고 저 씨발 단속을 안 했다고 아예 천명을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씨발 마이크 잡고 말단속 안 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범인이야 이 새끼들아, 그 얘기한 거라니까 씨발. 그런 얘기를 직접 씨발 윤통이 나와서 씨발 마이크 잡고 국민 여러분 저 새끼들이 마약 그 이렇게 퍼뜨린 범인들이에요 하는데도 씨발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참. 아유 참 씨발. 마무리하면 뭐 마무리할 게 있겠습니까? 하도 또 일단은 빨갱이들 일단 지금 상태로 가면 이제 싹 쓸려 나갈 겁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전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음에 대거 또 이 얼굴 면면들이 대거 또 등장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최소 5명, 10명 정도의 빨리빨리 애들만 있으면 통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효율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머저리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가지고 국민들 또 특히 당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뺏지다고 있는 새끼들을 다음 공천심사 때 다 날리려고 지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판을 한번 싹 물갈이. 아니 그래 뭐 이전 같으면 뭐 국회 해산하고 뭐 한다지만 어차피 지금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판을 한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물갈이밖에 없잖아요. 그 물갈이인데 빨갱이들은 일단 워낙 지금 이제 심각한 범죄 집단이니까 그 검찰 수사로 싹 다 날리고 요쪽은 뭐 저쪽 날리는 중에 이제 엮여 있는 새끼들 뭐 곽상도 같은 이런 새끼들 다 이거 가지고 다 날리고 그 외에 특별하게 범죄나 이런 건 없지만은 능력이 안 되는 새끼들 안주하는 새끼들은 당원들 열받게 계속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저것도 다 날리라. 이렇게 하려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휴일로 되시기 바랍니다.